마무리 정리하고 갑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나올 법한 것들을 전체를 본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를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첫 페이지에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보고 간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3페이지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왔네. 그죠? 용어의 정의는 예상 문제로 두고 이 용어의 정의는 하위 법령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때를 다 포함해서 예상 문제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위험물의 간단한 정의 볼까요? 자, 위험물은 인화성과 발화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얘기하고 밑에 있는 요 좀 흐릿한 보이는 부분들은 원료가 위험물이든 비위험물이든 자급 공정을 거쳐서 위험물이 되면 제조소라고 불리우는 거고, 그죠? 원료가 위험물인데 자급 공정을 거쳤더니 비위험물이 되면 일반 취급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취급소하고 제조소를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구분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지정수량 기준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렇죠? 여기까지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제조소 등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종류는 제조소는 1개, 저장소는 8개, 취급소는 4개로 되어 있다. 그렇죠? 내외치간이암, 그죠? 이렇게 딱 기억하고 용어에 관련되는 부분 설치가 제외되는, 그죠? 항공기 선박 철도는, 그죠?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3년 기출되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봅시다. 저장소는 어떤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5개 저장소는 5개 이렇게 딱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류는 황, 인화성 고체. 특히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40도 미만인데 0도 이상인 거. 좀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1, R, 2, 3, 4 동은 1석유류는 0도 이상. 원래 1석유 같은 경우는 21도 관련된 부분인데 0도 이상인 거. 육류 위험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더라. 나머지는 어려워서 한번 나오고 말아야 되는 거지. 그죠? 23년 기출. 그 다음 국가의 책무들 한번 읽고 위험물에 대한 부분들, 저장 취급에 대한 제한 한번 볼까요? 지정수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죠? 지정수량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조례를 따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제조소가 아닌 곳에 취급은 절대 하면 안 돼. 그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은 저장소, 제조소, 그죠? 저장소, 제조소 등이란 말은 지금 설치 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써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예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외. 그죠?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할 수 있어. 어떻게 될 때는요. 임시할 때, 임시로. 그죠? 임시로 저장 취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받아야 돼. 그죠? 이게 시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간 이내에 임시로 저장 취급하면 굳이 지금 위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이지. 그죠? 중요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죠? 수량 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등이 있어. 설비 등. 그죠? 총 3가지가 있지. 소방시설은避難설비, 소화 설비, 경보 설비. 그죠? 요것들은 21년 기출이지만 예상 문제를 한번 두고 갑시다. 나쁘지가 않았던 범위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나온 형태만 조금 이해할게요.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경보 설비는 지정수의 10배 이상인 놈만 대상이 돼. 이동탱크 저장소는 제외고요. 경보 설비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 확성, 비상방송 설비, 비상경보, 자탐, 자속 이렇게. 유사 설비는 뭡니까? 라면 그냥 이제 소화 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인데
경보의 기능이 있더라는 개념이지.避難 설비는 2층, 그죠? 휴전점이면 휴전점에 돼 있고 또는 옥 내에 주요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 대상입니다. 나머지 읽어보고 갑시다. 신청 절차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위험물에 관련돼 있는 신고사항들, 제출사항들, 등록사항들, 검사사항들 등등 나와 있어. 맞아, 한번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품명 노래 다 부를 수 있겠지? 한번 갑시다. 그 다음에 위험물 유별, 그렇죠? 저장 취급에 관련. 위험물은 저장 취급과 운반의 기준이 분리되어 있거든. 저장 취급과의 중요한 사항들 다시 한번 봅시다. 공통 기준은 위험물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라는 게 공통 기준, 주요 기준이에요. 한번 다 보고 가세요. 그렇죠? 23년도 기출이었지. 그 다음에 황린은 금수성 황린 물질, 그죠?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장소에 저장 취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온도가 55도 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라. 6m 초과에서는 옥외 저장소는 안 된다. 그리고 보냉 장치가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그죠? 그리고 다이에틸에터, 아이고 이쪽은 수정 안 해놨네. 다이에틸에터는 그렇죠. 온도는 당의 위험성 B점 이하로 유지해서 관리해줘야지만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딱 보면 되지. 예상 문제입니다. 추출, 증류 추출 건분입니다. 건분. 이렇게. 증류에서 핵심 키워드는 내부 압력의 변동, 추출은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 건조는 온도, 분쇄는 부유하는 먼지들. 그 다음에 소비 기준도 한번 보고 기타 기준도 보고 기타 기준은 한번 읽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이제 원래 기름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하면 주유 취급소라는 곳에서만 넣을 수 있어. 주유 취급소는 위험물 제로소 등에서 주유 취급소라고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기름의 지정 수량 이상의 그리고 고정 주입을 밟을 때 등등이. 그런데 공사 현장 같은 게 생각하면 근처에 주유소가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기름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죠? 건설 현장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주입 설비를 부착한 이동 탱크 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 공사에 관련돼 있는 자동차 연료 탱크에 인하점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면, 이 인하점이 40도 이상이라는 말은 이제 경유를 얘기한다. 경유는 괜찮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주입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소방자동차,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에 대한 자동차, 그 다음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등에 대한 자동차가 나와 있겠죠. 됐고, 넘어갑시다. 인화성 액체. 미안합니다. 그 밑에 거. 산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액상이라는 부분이 다시하면 꽤 나왔었는데, 보고 가세요. 액상이란 말은 눕혔을 때 그 관에 넣었다가 그래서 몇 초 이내에 쭉 흘러가느냐 이런 거지. 가연성 고체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기가 참 편한 문제였었죠. 금수성도 그죠? 자연발화성. 인화성 액체는 예상 문제지. 제외 사항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나머지는 꼭 보고 가야 돼. 알코올 제외되는 거. 그죠? 조금 조심스러운 게 40%, 46% 이하 있으면. 그리고 오류입니다. 자기 반응성. 예상 문제니까 체크하고. 자기 반응성에 대한 물질들은 뭘로 체크합니까? 고체, 액체, 폭발 위험성 또는 가열분의 격렬함을 판단하더라. 위험성 유무하고 등급에 따라서 1중하고 2중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 가서 나올게요. 유기가산화물 함유하고 있는 것 중에 불활성 고체, 그죠? 함유하는 것은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연구가 좀 많이 꼬아오는 듯하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 다음 복수 성상에 대한 물품. 그죠? 하나의 위험물이 두 가지 성질을 둘 다 가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위험한 쪽에 대한 성상을 가지는 거다. 산화성과 가연성이면 가연성이 위험하고, 산화성과 자기 반응성이면 반응성이 위험한 거지. 그리고 가연성 고체하고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이면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이 위험한 거지.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또는 인화성 액체하고 관계는요.
근데 특이하게 인화성 액체가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자연 발화성이 더 위험합니다. 그 내용 먼저 보자. 나머지 아래쪽에 특수가연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다 외워야지. 그죠?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그죠? 예. 아염과무 부지라 과다. 그죠? 그리고 행정안전불용으로 얘기하는 위험물에 대한 품명. 그죠? 지정 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간성고체 이류가 물질이 시험에 잘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금수성이라든지 인화성 액체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면 되겠어. 그 다음 좀 특이사항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비중이 들어가야지만 위험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질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49야. 비중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이게 이 위험물 자체가 기체인 경우에는 공기에 대한 무게를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 고체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보다 1.49배 무겁다라는 뜻인 거지. 그죠? 그러면 질산은 질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질량으로 환산하면 지정 수량이 300kg이거든.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해 뿐이지. 그죠? 300kg이면 질량.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외우라고. 부비질, 부비질, 이렇게. 부비질. 그래서 부피 곱하기 비중은, 그죠? 질량이다. 이렇게 딱 기억합시다. 됐고 넘어가서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가장 쉬운 절차 중에 하나는 거니까 암기하고 갑시다. 그죠? 위험물 제로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허가 받아라. 안 받으면 5억이다. 5년 이하시니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위구설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허가. 그죠? 그 다음에 수배품의 체크는 이렇게 수량, 배수, 분명. 수배품의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예외가 시험에 가끔 언급되고 조금 더 중요한 거니까 허가받지 않고 설치, 허가받지 않고 위구설 변경, 그리고 수배품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허가받지 않고도. 주택의 난방,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다. 농축수, 그래 난방 건조, 그렇죠?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괜찮습니다. 딱 이해해 놉시다. 그 다음에 설치 및 변경 허가해야 되는 사항들 등등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살짝 보고 가세요. 살짝. 나머지는 백거이. 군부대 요거 지금 그렇죠? 개정사항이라서 한번 더 보고 가면 좋겠네.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검사가, 그죠? 당무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별표는 2,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충암 용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충수수압은 가장 기본. 액체 위험물이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액체 위험물. 그 다음에 용접부와 기초지반은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액체 위험물이 100만 리터 이상 저장되어 있으면, 그렇죠? 탱크 안전 성능. 나머지는 읽어보고 가세요. 어느 시기에 신청합니까? 이런 것들 보고 가면 되겠지. 넘어가서 8번 법 구조에 완공검사네. 완공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시도지사가 완공검사 받으려는 자한테 절차를 먼저 이해했어. 그죠? 하지만 시험에는 요거 2개를 다. 요거. 지하탱크에 대한 제조소 등은, 그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은 매설 전에. 이동탱크 저장소는 이동탱크 저장탱크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후에. 그 다음에 이송취급소는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후에. 나머지는 보세요. 특히나 여기 좀 어렵고 중요하지. 지휘승계 폐지에 대한 사용 중지. 예상 문제로 보고 갑시다. 지휘승계에 대한 폐지, 사용 중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요것들은 핵심사항이 그냥 뭐 30일 이내에 신고 14일 이내에 신고. 그죠? 요거 조금 더 주의. 관계인이 용도 폐지한 날부터. 그 다음에 관계인 사용 중지 3개월. 그죠?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일 때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안전조치.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관계인은 이 제조소가 사용 중지를 3개월 동안이나, 그죠? 작업을 안 한 거지.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줘야 돼. 그죠? 사용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내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라. 그죠? 안전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라면 첫 번째, 위험물 및 제거해라. 간성증기. 두 번째, 출입 금지. 세 번째, 개시. 그죠? 지금 사용 중지 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게시해라. 그리고 예방조치. 거죠. 하지만 사용 중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굳이 안전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내용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나머지는 한번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제로소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사용 정지에 관련, 이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될 듯 하네요. 그렇죠? 과징금 처분 2억 원, 그렇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보고 가면 좋겠네요. 탱크 시험자에 대한 등록 애매해, 그죠? 읽어보고 가고, 행여나 좀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 탱크 시험자 등록 기준은 전용 사무실이 있고 기술력에 필수는 이렇고 필요.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이게 다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준비했으면 좋은데 좀 까다로워. 그렇죠? 말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렇죠? 명치 이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비교했으면 좋겠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되어 있는 15조네요. 그렇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모든 위험물 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다 모든 위험물이지. 기능사라도 있으면. 나머지는 읽어보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있으면 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료를.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쭉. 대리자 며칠 이내? 대리자는 30일. 대리자는 30일. 등등. 그죠? 나머지는 됐고. 중복선임 예상 문제로, 하지만 좀 약간 수월한 것들을 먼저 가자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들은 동일 구내 또는 상호 100m 이내.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살봐야지. 나머지는 읽고, 어려워요. 그렇죠? 쭉 한번 보고 갑시다. 모든 구내에.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기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대행기간. 예상 문제로 한번 보고 갑시다. 안전관리 대행기간. 그렇죠? 예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를, 그죠? 위탁받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대행기간을 얘기한다. 얘네들은 그냥 탱크 시험대로 등록되는 법인 중에 하나. 안전관리 업무 대행기간을 지정받은 법인 중에서 하나. 요거하고 청장이 지정하고 필요 서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것도 딱 체크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읽고, 그죠? 됐고, 요것들이 이제 기출문제였네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14번에 자체소방대. 자체소방대는 나온 지가 조금 된 부분이라서 별표를 여러 번. 지금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은 22년도 기출인데 벌써 1년 지났지. 그래서 준비를 딱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그죠? 3,000배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3,000배. 50만 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그죠? 제1. 그죠? 제1. 기억을 딱 하고. 나머지 설치 제외된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3,000배 이상이면
12만 배까지는 한 대, 23만 배, 48만 배, 48만 배 이상이면 둘, 셋, 넷. 그 다음에 화학소방차는 23년도 기출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방규정. 예방규정은 23년도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외사항들 한번 특히나 보고. 그렇죠? 됐지. 그 다음에 예방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너무 어려워. 이건 좀 어렵지. 그렇죠? 이행실태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상 문제로 둘게요. 아니지. 이행실태는 개정법이라 가지고 엄청 중요해. 이행실태. 대상은 뭡니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재료소득.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자체 소방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에 대해서 평가를 다르게 딱 내리는 거다.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종류에 보면 최초, 정기, 수시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어. 그렇죠? 언제 최초 평가를 합니까? 최초 평가. 제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 3년. 그렇죠? 그 다음에 정기는 4년마다. 그렇죠? 4년마다 다. 나머지 사항들은 또 꼼꼼하게 보고 가세요. 수시평가 등등등. 요거 30일 7일. 30일 7일. 해서 관계인 통보해 줍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읽고. 정기점검이다.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계인이 정해진 지정되는 날짜에서 그죠? 대상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방규정 대상, 그죠? 이하미지에서 이지를 담당하고 있고 지하매설 제주일 이렇게 딱 보면 되겠지. 그죠?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더라. 기록 보존은 그죠? 구조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25년까지 25년 동안 그 외에는 다들 3년 이렇게 딱 보면 되겠죠. 구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액체 위험물로서 취급 50만 리터의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이 기간인 11년, 12년, 13년인데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한결하게 봐놓으면 그죠? 11년, 12년, 13년 됐지요. 정기 검사는 누가 합니까? 하면 본서장이 해. 본서장이 이때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느낌상 같네. 그죠? 그 다음에 기간 내 1회 똑같네. 11년, 12년 똑같네. 같은 거. 이렇게 딱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규 기준 제소 등의 흡연 금지. 그죠? 흡연 금지. 흡연 안 된다임. 저 지정된 장소가 아니시면 흡연 안 돼. 그죠? 그리고 표지 설치하세요. 표지. 그죠? 그 다음 요 부분들을 예상 문제로 한번 다시 추가로. 흡연 장소를 지정해라. 그죠?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거리 이상 있겠다. 그죠? 그 다음 5개로. 그 다음에 관계에는 화재 예방 조치를 해라. 소형 수동 취소하기. 넣기. 그죠? 나머지는 읽어가세요. 위험물의 운반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죠? 운반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죠? 운반일 때는 수납률 기출. 이건 또 나와도 됩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요거 예상 문제입니다. 차광성이 필요한 거. 그죠? 햇빛을 가려야 되는 것들은 1. 그죠? 그리고 삼류 중에 자연 발화성, 사료 중에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방수 성능, 물 닿으면 큰일 나는 거. 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2류의 철막음, 3류의 금수성 물질. 그리고 온도 관리 필요한 것들은 그렇죠. 제 5류의 55도 이하.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때는 55도 이하의 온도에 분해될 우려가 있으면 보냉, 수납률. 수납 등에 대한 온도 관리 그런 것도 다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예상 문제는 이 동네에서 조집시다. 운반 용기 외부 표시 사항들. 그렇죠? 좀 많이 어렵지만 이게 저장 취급 부분들은 좀 수월하고 그렇죠? 운반 때문에 운반이라서 어렵습니다. 운반. 그렇죠? 암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만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그렇죠?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그 다음에 화기 엄금. 그렇죠? 인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밖에 거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네. 이게 인류는 세 가지 있어. 얘네들은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 가지로만.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철마금은 화기주의면서 물기엄금.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렇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공기접촉 엄금,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외워놓자.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 등급. 23년 경체 나와서 별표 한 개만 딱 해서 외우고 가세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그렇죠? 뭐가 있어? 여기 오류 위험물 중에 10kg짜리 1종을 얘기하는 거죠. 1종. 이게 이제 표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0kg, 200kg, 100kg에서 이제는 10kg 이상. 그렇죠? 나머지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다음 혼재 기준입니다. 별표를 다시 또 하나 하고 맞아 한번 보고 가세요. 위험물에 대한 운송 부분이지. 운송 부분의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 중에서 요거 운송 책임자 있어야 되는 거. 24년 기출입니다. 그다음 규칙에 운송 책임자. 이건 살짝 한번 보고 밑줄 쳐져 있는 것만 한번 더 보고 가세요. 20번입니다. 20번. 출입 검사에 관련된 사람 이름 너무 많어.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필요하다. 넘어가서 비밀 누설 관련을 전체 다 한번 정리했어. 법마다. 어려웠죠? 됐네요. 그 다음에 누출의 사고조사. 누출의 사고조사는 이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조사는 소방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청, 본, 서 이렇게 놓으세요. 조사사항과 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들은 위험물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조심해서 한번 보고 가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고조사위원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명령사항들 넘어가고요. 안전교육 별표 하나 딱 하고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운송자, 탱크 시험자 등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라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서는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종사자 그렇죠? 그리고 운송 책임자에 대한 종사를 하려는 자 하는 자는 지금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보고 예상 문제는 여기서 찾읍시다. 그렇죠?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는데 강습과 실무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렇죠? 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위험물 운송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죠? 몇 시간입니까? 라고 하면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안전관리는 24시간 3일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교육의 수료만 해도 그렇죠?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고 위험하다 계속 말만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봐놓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그리고 위험물 운반자 그리고 운송자 운반자하고 운송자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 이렇게 돼 있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 그렇죠? 시간이 교육 시간 좀 달라. 조심하세요. 실무 교육 시간이 안전관리자는 8시간 운반자만 4시간이고 다 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체크하세요. 선임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죠? 교육 시기 그리고 선임 교육을 받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나머지는 6개월 똑같이 2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요거만 좀 조심하세요. 됐어. 넘어가서 청문 됐네요. 그렇죠? 위험물 안전관리협회 좀 중요한 것 같지만 넘어가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권리의 위인 위탁 이렇게 계속 이걸 집착하면 안 되는데 한번 봐놓으세요.
요 부분들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예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예상 문제로 다 볼게요. 시도지사가 기술원한테 그죠 맡길 수 있는 게 있어. 위임의 위탁이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기술원밖에 솔직히 못해. 근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리터 지하 배설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 잘 체크해 두세요. 완공검사 요거 주의 체크하고 됐다 그죠? 5개 탱크 저장소는 50만 리터 이상, 안반 탱크는 용량에 무관하게. 됐다 그죠? 넘어가서 고난자 나는 고난자. 고난자 점프 벌칙까지 다 한번 보고 가세요. 과태료 모음집 그죠? 페이지는 24페이지에 행정처분 기준 그죠? 그 다음에 위치 구조 설비 봤어요. 위구설 안전거리 시험에 나온다. 안전거리 첫 번째 안전거리는 외벽 외측에서부터 외벽 외측까지 수평거리를 뜻하는 거다. 육류위험물은 제외된다. 방화상 유효한 담벽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다. 고련제로 돼 있는 그렇죠. 이 표 자체가 많이 중요한 거니까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는 그렇죠. 맨 밑에서부터 문, 학, 가, 그렇죠. 그 다음에 주, 특, 예, 문학과 주특 3m, 5m, 10m 그리고 20m, 30m 나머지 딱 봐놓으세요. 안전거리 예상 문제다잉. 조금 더 공부가 확장되면 됐고 넘어갑시다. 밑에 옥내 장소, 재배 장소들 됐네. 그 다음에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방화상 유한 격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를 그죠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방화벽은 내화 구조이고 육류위험물은 불연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방화상 유한 격벽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격벽을 하게 되면 시설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죠. 뭡니까? 여러분 제로소 등이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게 있으면 이건 왜 그러면 연속성으로 돼 있으니까 제로소 등이니까 전부 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우리는 방화상 유한 격벽에 대한 반경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방화상 유한 격벽을 하면 이 동네는 요 테두리 요 부위는 그렇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원래 제조소라고 하는 것들은 방화상 유한 격벽이 설치하기 전까지는 전체 다 그렇죠? 얼마 보유공지를 다 해야 되는데 보유공지를 안 해도 되는 형태의 범위는 방화상 유한 격벽을 하게 되면 그 부위는 방화상 유한 격벽 그 다음 측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외우세요. 23년도의 제로소에 대한 기준은 3m, 5m.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 범주니까 그 사이가 좀 어려워. 나머지는 보세요. 아래쪽도 넘어갑시다. 표지 및 게시판입니다. 0.3, 0.6 그렇죠. 0.4 이상, 0.6 이상 그리고 100흑 0.3, 0.6 그렇죠. 유별, 품명 그렇죠. 그다음에 저장 최대, 지급 최대 배수 지용수량의 배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100흑 밑에 있는 게시판은 24년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는 나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기가 편한 부분이라 가지고 저번에 나왔던 거라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안 나온다 이런 건 없거든. 요거 외우세요.
기타 표시도 까먹지 말고 보고 갑시다. 기준에는 다 나와 있는데 언급을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은 거니까.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더 확인하고 가고요. 넘어가서 건축물의 구조가 시험에 잘 안 나왔어. 그죠? 지하층이 없도록 요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그죠? 바보, 벽기석, 그죠? 벽계기석, 그죠? 바보가 벽계기서네, 그죠? 이때는 불연제를 하고, 불연제로요.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그죠? 외벽은 출입구 외에 거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육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피복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죠. 그리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제. 하지만 폭발 위험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대.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류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거든. 화기만 조심하면. 인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석, 동식물류, 제육류 위험물. 지붕으로 내화 구조라는 거. 별로의 폭발의 위험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옥외설비 바닥에 액체 위험물에 대한 물 취급. 나머지 우리가 이제 뭐 바닥으로 해서 위험물이 스며들거나 흘러가고 있으면 좀 웃기죠. 흘러가서 이제 모아주면 상관없지. 첫 번째는 경사를 지고, 두 번째 지뷰 모으는 거고, 세 번째 이 위험물이 좀 더 위험해. 어떻게 위험해요? 수용성인지 뭐 등등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도 때 물 100g에 1g 미만으로 녹으면 비수용성이거든. 그래서 비수용성일 경우에만 뭐를 유분리 장치가 다는 거지. 모든 조건이 공통은 아니니까 해당되는 범위만 조금 더 잘 이해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전기 접질이 여기서 나왔죠. 접질이 유속을 느리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비난설비 같은 경우는 지정수의 10배 이상이 되더라.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해라. 채광설비 창문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불연재료 연소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조명설비는 스위치는 바깥쪽에 둬라. 나머지는 됐네요. 읽고. 건축물의 구조 비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뭐 공부가 좀 됐으면 쭉 보면서 좀 더 보기 편할 텐데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고 넘어가서 볼게요. 환기설비 21년도 기출이거든. 시험은 환기를 더 많이 내긴 하지. 샘 같은 경우에는 배출 설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아니 좀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내기는 편한데, 배출 설비는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고 많진 않죠. 이런 부분들. 요렇게 해서 증기 미분 체류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국소와 전역이 있는데 국소가 훨씬 월등히 성능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배출 설비 중에서 전역 방출발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전역 방출이 더 효과적이다. 봐놓고, 그렇죠? 요걸 계산해 봤더니 요 정도의 배출 능력을 가지더라. 기억해 보세요. 용적의 20배. 그 다음에 1제곱미터당, 그렇죠? 18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서 환기 설비하고 배출 설비 했을 때 자연배기 극기구는 낮은 곳, 그죠? 그다음에 환기구는 높은 곳. 그림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좀 하면, 우리가 막 환기 설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연성은 악기 형성될 상황이 별로 아니야. 그죠? 내부의 화원이 바깥쪽으로 안 나가면 되죠.
그래서 유지관리 편하게 이렇게 낮게 달아주면 됩니다. 낮게 달지만 그죠? 급기구에는 항상 뭐를 달아주라.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가는으로 구리망을 타는 거죠. 나머지 표 배우세요. 아래쪽에. 그 다음에 전해기 같은 경우는 용량을 배우고 가면 되고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다. 줄근 2m 이상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요. 특이하게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갈 때 관통부 부분은 그렇죠? 방화電파를 설치하는 거. 넘어갈게요. 면제는 배출설비 설치되는 곳에 그렇죠? 환기설비는 배출설비가 더 월등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배출설비 설치되는 곳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채광설비를 설치 안 할 수가 있어.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비교 또 나와도 되고 그렇죠. 옥에 있는 CS2 이산화탄소는 제외되어 있는 탱크 이 부분이 안 올라가져 있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렇죠. 5분의 1 미만이면 그렇죠. 옥에 있는 탱크하고 옥내 방유턱 부분들이 둘 다 제외죠. 그래서 지금은 50 중량 퍼센트 이상, 50 중량 퍼센트 이상, 그렇죠. 아니 50% 이상일 때, 그렇죠. 탱크가 1기 있으면 50% 이상을 보고 탱크가 2기 이상이면 최대의 50% 이상, 나머지는 10% 이상. 이렇게. 그렇죠. 턱은 참고해서 보고 제일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옥외 탱크 저장소가 있다. 그죠? 옥외 탱크 저장소는 1기든 2기 이상이든 다 110% 이상. 나머지 됐습니다. 예상 문제네요. 예상 문제. 재질은 강간. 그렇죠? 요 지금 종류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다 시험이지만 그다음 요거 그렇죠? 기억합시다. 그렇죠? 기체는 1.1 액체는 이렇게. 액체는 액은 이응 5 이응 이렇게 1.5 기체 1.1 너무 억지 아닙니까? 하지만 억지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인화점은 100도씨 이상의 사류 위험물을 얘기하는 거고 제수의 특례 별표는 칩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이고 또 알데하이드 그렇죠? 은수동마 불활성기체 수증기 봉입 그렇죠? 냉각 보냉장치 이렇게 5분의 1 미만이면 제외. 보고 가세요. 넘어가서 지뷰유분리 비교. 이건 다 풀어봤어. 쌤이 쭉 다 지뷰유분리만 모아놨는데 이걸 비교해서 암기할 만큼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참고만 하고 옥외 탱크 저장소까지는 앞쪽에서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넘어가서 옥내 저장소입니다. 옥내는 핵심 사항이 그죠? 저장소기 때문에 저장소 어떻게 적재하고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옥내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죠? 좀 낮은 건축물 정도로 좀 되는데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할 때 제한 요소가 6m 미만의 단층 건축물 이렇게. 위험도가 좀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20m 이하 보인다 그죠? 이렇게. 뭐 설비를 보완했어요? 벽 기둥 보호 바닥을 그죠? 기벽이 바보거든. 기벽 바보 내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출입구에는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비례설비 설치해라. 3가지 조건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위험등급 1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앞쪽에서 나왔던 부분이랑 유사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참조해서 보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구조 및 재질 요거 한번 읽고 가세요.
나머지는 됐네, 그죠? 출입구 관련해서 보고 복합 용도도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넘어갑니다. 5개의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가 가장 중요한 축에 그죠? 좀 속하기도 하니까 그죠? 3.2mm 두 번째 점에서는 1.5배에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네요. 수압 시험들. 그 다음에 전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것들 쭉 체크해서 봐놓도록 합니다. 그죠? 요 옆판, 그죠? 밑판 가능하다라는 거, 옆 밑이 바뀐 거, 지정수의 10배 이상의 비례침, 그죠? 나머지 주변에서 방위지 설치하고, 피복 관련해가지고 등등등 됐죠. 게시판의 설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만 봐놓고, 그 다음 통기관 부분은 22년 공채지만, 그죠? 5개 탱크에 대한 통기관이 사류 위험물일 때 압력 외 탱크에만, 그죠? 사류 위험물 중에 증기와 팽창이 너무 심해서,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기관 자체를 달면 안 되지. 통기관이라는 건 가연성을 악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신선한 공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놓으세요. 직경이 30mm 이상 등등등.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뭐가요? 요거 화염 방지 장치하고 인화 방지 장치. 그래서 그 화염 방지 장치 인화점 38도 미만일 때, 그죠? 그 다음에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또는 인화 방지 장치는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인화점이 38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인화점이 70도 이상의 위험물만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취급할 때는 인화방지 장치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하는 거지.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탱크별로 추가되는, 그죠? 밸브 없는 통기관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들은 그냥 제끼도록 할게요. 수압시험 예상 문제로 갑시다. 수압시험 100만 리터 이상일 때 압력 외 탱크는 중수, 그죠?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상용 압력 1.5배의 수압. 나머지는 안에 읽어보세요. 됐지. 그 다음에 5개 저장 탱크는 펌프 설비가 시험에 좀 잘 나와. 그죠? 제가 별표를 21년도 기출이지만 별표를 딱. 넓이 3m 이상의 보유공지 등등등. 그죠? 다 한번 보고 가세요. 걱정된다. 방위제는 또 나온다 생각하고, 방위제는 24년도 기출이지만 또 나와도 괜찮은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요거 15m 미만일 때는 높이에, 그죠? 탱크의 직경이 15m, 그죠? 높이의 3분의 1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지름 15m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또 간다라는 거. 나머지는 또 중요하죠, 그죠? 맞아 한번 해보세요. 간막이 뚜기라는 것들은 방유제 내부에 탱크들이 있을 때 탱크와 탱크 사이에 기름이 혼용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간막이 뚜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덕담을 좀 더 높이 쌓습니다. 그죠? 됐고요. 나머지는 넘어갔어. 방유제 관련해서는 잘 확인하고 오세요. 옥내 탱크 저장소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 때는, 그죠? 단층권 중물 놓고 탱크 상호간은 5m, 0.5m.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잡고 갑시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표는 참조해서 일부러 넣은 거고요. 원래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한 용량은 2개 이상일 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가야 돼. 그죠? 하지만 우리가 4동 이외의 위험물을, 그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되면 2만 리터를 초과하면 2만 리터까지만 해라는 거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좀 더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다 보고. 그 다음에 단층 외에 탱크 전용실에 대한 단층 외의 건축물. 단층 외에 해라. 근데 단층이 아니고 2층, 3층짜리 건축물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인데.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황하인, 정린, 덩어리황, 황린, 요 두 개 좀 차이점만 보면 되지. 요 부분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니까. 탱크 전용실을 단층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그죠? 1층과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요거 부분 안 되는 거지. 제4류 위험물 중에 인하점이 38도 이상인 위험물로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까? 라면 건축물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지. 됐고 넘어갑시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예상 문제인데, 그죠? 탱크를 전용실을 두고, 그죠? 그리고 다른 설비들 등등하고는 이격거리를 좀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그 다음 끝에 이제 5mm 미만의 이하의 막은 자갈분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 봐놓고, 나머지는 봐놓으세요. 그죠? 제4류 위험물은 모든 탱크만 정할 때 전용실 외에 설치할 수 있더라. 조건들.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고 위에 것만 좀 보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사항들 지면에서 0.6m 이상, 그죠? 이상 상호간에 이렇더라. 나머지 읽어보세요. 이상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쭉 봐. 과충전 방지고 됐죠. 그 다음에 누설 검사관 예상 문제로 4개소 이중관, 소공이 없는 부분은 단관, 재료는 금속관, 경질 합성 수지관, 그렇죠? 기초까지 닿게 하고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되고 지하 수위가 높게 되어 있으면 지하 수위까지. 이 부분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 시간은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좀 설명하면 좀 좋은데. 그 다음 맨홀. 나머지 맨홀은 가급적 낮게, 보틀은 이렇게 봐놓고 갑시다. 간이탱크 시험이 잘 안 나왔었거든. 그렇죠? 간이탱크 잘 안 나와가지고 간이시 양탱크는 개수는 3 이하, 그죠? 동일 품질의 간이탱크는 2개 이상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것들을 각각 저장하는 거지. 600리터 뭐 이하고 참고해 놓으세요. 넘어가서 이동탱크 저장소. 첫 번째 상치 장소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동 저장 탱크에 대한 구조가, 그렇죠. 두께가 3.2mm 이상의 강철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나 조심해서 잘 봐야 되죠.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강철판으로 칸막이 24년 기출이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맨홀과 여기 지금 칸막이 나노 부분은 3가지 세트가 들어요.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안방맨이죠. 안방맨입니다. 안방맨. 그렇죠. 하지만 2000리터 미만이면 방파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장치는 과압을 배출시켜주는데 두 가지로 보고 있네요.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면 그렇죠. 20에서 24 이하에서 작동되면 되고 20을 초과하면 상용 압력의 1.1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동작되면 되겠죠. 그가 안전장치가 동작되면 되겠지. 방파판은 1.6. 나머지는 보고 가면 되겠네요. 측면 틀, 내각, 어려워. 이 부분들 참고하고. 배출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죠? 직접 당해 배출 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기동 장치 등등. 요 배출 설비 등등은 탱크가 전복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죠? 배출이 안 되라고 달려 있는 밸브를, 배출 금지 밸브를 배출 밸브라 불러요.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레버를 당기면 수동 폐쇄 장치 작동이 있다라는 거. 수동으로 폐쇄가 됐대.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죠? 5개의 저장소. 5개의 저장소는 요 부분들 요 옥내 저장소, 5개 저장소 마찬가지로 선반의 높이 등등을 많이 고려시키는 거니까 보고 나머지는 같네요. 주유 취급소 첫 번째 나오는 형태는 얘다, 그죠? 너비 15와 6m의 보유공지, 주유공지. 그래서 너비 15, 길이 6. 표지 및 게시판이 있네요, 그죠?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부분들, 그죠? 황흑. 그리고, 그죠? 요 부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폐2다. 그죠? 폐유 윤활유는 2000리터 이하. 보일러는 1만. 그죠? 나머지 5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 주유 설비 등 고정 주유 설비. 그죠? 펌프 기기는 주유관 끝부분 최대 배출. 그죠? 석유류는 50리터 이하. 그죠?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 등유는 80이거든. 이걸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넘어가서 이동 제장 탱크에 대한 상부 메뉴점입니다. 그죠? 주입관에 분당 80m 초과할 때는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요거 묶어가지고 한번 암기하세요. 주유와 급유 하나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놓고, 둘 사이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54년 경채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주유 취급소에 설치 가능 용도들, 그렇죠? 나머지를 보고 됐네요. 이렇게 담벽 중에서는 이 부분이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유리 부착 가능,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주입구 고정주유, 고정급유에서는 4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서는 바닥에서는 70cm 이상, 화재를 열로부터는 다, 그리고 한 판에 대한 가로 길이는 2m.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셀프 주소. 셀프 주소는 다른 게 아니고 요것만 딱 체크합시다. 지금 나와 있는 1회 연속 주유량, 주유시간, 그죠? 우리가 이제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부도체니까 계속 많이 흐르게 되면 정전기 같은 것들이 쌓일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휘발유는 104분, 그죠? 경유는 600, 그리고 12분. 판매 취급소입니다. 판매 취급소는 맨 아래쪽 배합 시설만 합시다. 6에서 15, 그죠? 내화우조 또는 불연재료에 대한 벽에로 대해서 구획. 그렇죠? 경사두고 집유 설비. 그렇죠? 됐네요. 0.1. 소화 난이도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이 부분은 보고 갑시다. 2402는 1, 1301은 2, 111은 2. 이상, 요거 제외. 이산화탄소 3.2, 소화는 3.3, 무상은 8. 하면 되겠다, 그죠? 소화 설비는 입산의 기출이라 가지고 바로 나오기 쉽지 않지만 원래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가지고 봐놓고 힘들지만 요거만 요거 갈까요?
팽팽인데 마른 모래는 50L 0.5, 팽창질소 팽창 진주하면 80L. 소화전 물통은 그죠? 8L인데 0.3. 수조에 물통 3개가 들어가 있으면 80L 1.5. 그리고 됐네요.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에 돼 있고 기출됐던 문제고 요거 한번 보고 가면 되겠죠. 옥외 탱크 저장소에 그죠? 특이랄 그죠? 특이랄이 1000만 리터 이상 돼 있으면 자동화 담지 설비 자탐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인데 속보까지 넣어야 돼요. 이런 부분만 좀 더 조심합시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일 때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자속 빼고 5가지가 있지. 자속 빼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그리고 확성 이렇게 중에 한 가지를 설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추가로는 어렵습니다. 추가로는 어렵게 나왔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대략 보면 되겠어요. 안전관리 자격도 많이 어렵습니다. 예상 문제는 좀 두긴 했지만 쌤이 되게 어렵더라는 거지. 됐어요. 됐네. 여기까지로 해서 위험물까지 쭉 한번 훑어봤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틀에서 내가 안 본 게 있구나라고 하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소방학도 맞아 찍어가지고 올릴 텐데 늘 기원하고 있고 합격을 그죠? 그리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결과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네. 그죠? 시험은 진짜 참 운이 참 많이 작용하는 거거든. 오늘도 파이팅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죠? 합격합시다. 늘 응원하고 있다.